가족과 단절되고 세상과 벽을 쌓았던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유난히 고단했던 그 마음을 따뜻한 소통으로 달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또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언택트 토크 콘서트 나, 너, 그리고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면 내가 진 짐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들어올 땐 한없이 무거웠던 마음, 한 시간 뒤에 문 열고 나갈 땐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바꿔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야심차게 준비한 12월 특집 너, 나, 그리고 우리.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멘토는요. 신작 에세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로 5년 만에 돌아온 긴급 구호 전문가이자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 청춘들이 닮고 싶은 롤모델 한비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없는데 제가 책을 읽어서 뵌 것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아, 그러니까요. 저는 뭐 네. 방송에 네. 제가 이렇게 제가 내일 출국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내일.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 나오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 역시 군인들하고 인연이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요.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특집 빨간 옷을 떨쳐 입고 왔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확실히 산뜻하시네요. 아, 너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빨간 거 여기 있긴 합니다. 예. 진짜 내일 출국하시려면은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더군다나 아침 일찍이라 제가 항상 오시는 분께 너무 죄송해요. 오늘 눈까지 왔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늦을까봐 지하철 그쵸? 타고 왔습니다. 늦으면 그죠. 큰일 나잖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안 그랬으면은 길이 좀 막혔을 거예요. 예. 네네. 제가요, 한별 씨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에 관련된 기사가 많았어요. 이게 환갑에 한 결혼이라 근데 환갑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환갑은 61살이죠. 네. 그런데 우리 횟수로 60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보통은 이제 30대 그 정도에 맞아요. 결혼을 예, 해서 예. 60년 이렇게 이제 잘 살지만 저희는 60대에 만나서 이제 30년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만큼 더 좋은 소식은 제가 작년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 박사이고요. 핵박사니까 핵박사라고 우리 전문 용어로 네. 핵박사라고 하는데 학교 이외에는 저한테 뭐 한 작가님이라든지 한 네. 팀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러서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저 그럼 오늘 한 박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책 때문에 나왔으니까 한 작가님. 작가님.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비아 씨는 제가 보니까 계속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게 결국 부메랑으로 자꾸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60이 이제 제가 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쌓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네. 건 아닌가라는 그런 그쵸. 생각이 들고 정말 하루하루 감사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는 저를. 그리고 얼굴도 제가 예전 얼굴하고 너무 안 나이 드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요. 네. 저는 진짜로 제가 너무 그냥 씨라고 하기에 너무 죄송할 정도 연세가 그렇게 되신 줄 몰랐어요. 아유, 뭐 괜찮습니다. 언니라는 건 알았지만 언니. 그치만 왕언니인지는 몰랐죠. 네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죠. 그렇죠. 네, 몸과 아무래도. 마음과 정신이. 그러니까 얼굴도 막 투명하고요. 그래요? 맑으시고. 보는 라디오에 다 보일 텐데. 그래서 알아요. 그런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응. 정말 그만큼 연세라고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젊은 언니예요. 그냥 젊은 딱 언니? 예, 그렇게 보이세요. 그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5년 만에 출간한 신작 에세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해서 그 결혼 얘기 엿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1년의 반은 남편분과 유난히 늦게 만났는데 떨어져 지내신다더니 이런 얘기 또 책에 담겨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편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네. 이름은 안톤이에요. 그래서 안톤. 이제 우리 식구들은 안서방이라고 부르는데. 좋습니다. 네. 이제 안서방은 네덜란드에 살고 거기에서
뭐 은퇴를 했지만 또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 저는 핵박사에 아직도 네.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할 일이 그러니까 많으시죠. 제가 여기에 한국에 있는 것을 모두 그만두고 네덜란드에 가서 서울댁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네덜란드 일을 모두 그만두고 여기 와서 안서방을 하고만 살 수 없으니 우리는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아.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24시간 한 365일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336 타임이에요. 3개월은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살고 오! 3개월은 남편이 한국에 와서 살고 너무 6개월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각자 일을 하며 중간에 만나서 놀고 그래서 지금 336 타임에 너무 멋있다. 여름에는 제가 네덜란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따로 또같이의 따로의 시간이에요. 따로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의 시간에 남편이 와야 되는데 이제 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 갑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같이 보내자 하는 원칙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책이 한 달 전에 나와서 책 홍보를 이제 하다 말고 어떤 게 중요한가? 책 홍보가 중요한가? 아니면은 원칙이 중요한가 할 때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떠납니다. 멋져요.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제 우리 한비아 작가님으로 볼 때는 책 홍보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렇지만 이게 5년 만에 나온 책이고요. 오랜만에 나오다 오랜만한 보니까. 책이고 또 이게 예전에 여행 얘기나 아니면 긴급고 현장 얘기가 아니라 결혼 얘기라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남편하고 같은 공적.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 조금 아까 센 언니라고 네. 왕 언니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부드러운 언니? 막 열정에 넘쳐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아침 햇살 같이 따뜻한 언니로 오. 이제 변신한 책이라서 네. 조금 더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비아 씨와 함께하는 12월 특집 토크 콘서트 나, 너 그리고 우리. 저희가요 조금 전에 일단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몸풀기 퀴즈를 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일러드릴게요. 한결 씨의 신작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외에도요. 사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한비아의 중국 견문록, 일그름의 용기 등 아주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네팔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5년간 세계 긴급 구호 팀장으로 활동한 내용이 담긴 땡땡 밖으로 행군하라 란 책이 있어요. 과연 어디 밖으로 행군하는 것인지 이 책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내주시면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문자번호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비아 작가님의 강연 귀 활짝 열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그 전에 문자를 좀 볼게요. 7154님 직접 좀 읽어주세요. 우리 7154님이 우리 청룡 포병대대 우리 장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정말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조금 아까 그 책들은 모두 진중문고에 있으니까 오늘 퀴즈를 맞히든 맞히지 않던 네. 한번 진중문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7154님 7일5샤님은 어떻게 썼냐. 단결. 청룡포대대대 포병대대 이포대 병장 이희준입니다. 저희를 위해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의 바른 그러니까 병장. 요즘 젊은이들이 이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8140님 단결. 청룡포병대대 용사입니다. 이름은 말씀 안 하셨네요. 네. 용사하시군요. 네.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군대에서 시청할 수 있어 오. 감사함입니다. 아마 1병이나 2병? 그러게요. 그리고 한비아란 이름의 뜻이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비아는 세례명이에요. 네. 비야. 네. 그래서 비오 교황님의 여자 이름이고요. 내 동생 이름은 비오예요. 그래서 저는 한비아, 내 동생은 한비오. 그렇군요. 세례명을 개명해서 이제 우리 본명으로 쓰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그 개명 신고를 할 때 네. 날비 들야. 해갖고 한자도 만들었지만 한자는 만든 거고 그 세례명이고요. 뜻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이런 뜻입니다.
딱 떨어지네요. 딱 그러니까 떨어져요. 이름값 하기가 예, 조금 버거운 이름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아주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 저는 옛날부터 이름을 딱 듣는데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제 성하고 딱 맞아서 그래요. 아. 제가 만약에 우시면 우비하고 공시면 공비하고 뭐 난리 납니다. 그쵸? 왕시면 왕비하고 변시면 왕비야. 어쩔 뻔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하는 큰일 날 한비합니다. 뻔했습니다. 자, 저의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 총책임자였고요. 남편 안토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간 아주 햇병아리 그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상사였는데 이제 연인이 그 동료 그 후로는 계속해서 현장이 생겼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끝나고 나서 이라크 현장,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이란에 지진이 났고요. 그다음에 쓰나미. 전통적인 결혼 생활을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336 타임도 우리가 살 길을 찾은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50대 50. 뭐든지 50대 50. 아. 돈 내는 것도 50대 50. 오. 네. 일하는 것도 50대 50. 그러니까 일과 뭐 당연히 집안일도 50대 50. 그다음에 바깥에서 우리가 뭘 같이 하는 것도 50대 50.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럼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 가는 나라는 안톤이 계획하고 예산 짜고 정산하고. 어머.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동쪽은 이제 아시아 쪽이잖아요. 네. 제가 계획하고 예산 짜고 정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 이제 매일 사실은 제가 저는 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그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남편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만났으니 우리는 20, 30대 만났으면 가관이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저는 60대가 저의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또 그 상대방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시간, 너그러울 수 있는 나이에 이제 만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매일 부딪히면 뭔가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네덜란드에 가면 무조건 안톤식으로, 한국에 오면 무조건 내식으로 해요. 좋던 싫던 그게 논리적으로 맞던 아니던 정말 입 다물고 그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저는 오늘도 이 생방송이지만 세입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넉넉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공항을 가더라도 아침 비행기면 그 전날 가요. 어머! 그 전날에 왜 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와. 저는 공항 시간까지 딱 맞춰서 5분 대기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는 거죠.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아무리 일찍 나가도 두말 안 하고. 한국에 오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 불안해 써 있어도 내 식으로 슬라이딩 셉.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는 10시 이전에는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10시 이전에는. 10시 이전에 부정적인 노라는 얘기도 안 하고 표정도 안 하고요. 손짓이나 어떤 것도. 내 마음 오전 10시. 오전 10시까지. 왜냐하면 저녁에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오전 10시까지 좋은 마음으로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있으면 그게 12시 이후에는 그냥 흐지부지 되잖아요. 10시 일어나자마자 코로나 몇 명인가 이거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시까지는 부정적인 얘기 안 하면서 서로 아침에 기도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 지금 3년 차인데 보니까 이게 남편이요. 반쪽도 아니고 버팀목도 아니에요. 남편이나 배우자는 성장 촉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우리는 결혼이 나의 반쪽을 찾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태껏 저는 반쪽이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한 한쪽과 그러니까 완전체와 어떤 완전체가 만나서 또 다른 완전체가 만드는 게 결혼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 저는 사과, 남편은 배. 사과와 배가 잘 섞여 있을 때 서로의 고유한 맛과 식감과 이런 향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과라는 완전체와 배라는 완전체가 그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을 때 더 확실히 맛있는 멋진 칵테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혼자 있는 힘이에요.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함께 있는 힘도 있다. 혼자 완전해야
둘이 있어도 섞일 때에도 제대로 섞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서 내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다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참고가 되는 거지. 내 생각을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섞여서 흔들흔들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생각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말 저 말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언제나 이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생각을 해요. 당나귀를 이제 팔러 갔어요, 시장으로. 그래갖고 당나귀를 빈 등으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쓰곤쓰곤. 아유, 저거 팔러 가는 당나귀 뭐라도 싣고 가면 오늘 장사를 할 텐데. 아, 그런가? 그래서 아들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쓰곤쓰곤. 젊은 아들은 타고 가고 늙은 아버지는 걷는다. 바꿔서 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불효자죠. 또 뭐. 불효자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저 불쌍한 당나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거꾸로 메고 가다가 개울가에 빠뜨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당나귀를 개울가에 빠뜨려요. 일단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 당나귀를 많이 일을 시켜서 갈 때까지는 편안하게 가게 하겠다 하면 누가 뭐래도 빈 당나귀로 가는 거고 빈 등으로 가는 거고 아들이 다리가 다쳤으면 아들을 태우는 거고 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태우는 자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조금 더 사시면 우리 장병 여러분 혹은 우리 30, 40대 주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 40대 여성분들 이런 거 점점 더 이래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앞으로 가도 뭐라고 하고 뒤로 가도 뭐라고 하고 옆으로 가도 뭐라고 하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해요.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당나귀 팔러 갈 때 그 당나귀를 팔러 갈 때 그 많은 이런저런 말은 그냥 참고문으로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자기 주관이 자기 목표가 자기 가치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당나귀를 팔러 갈 때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좋은 참고는 될 거예요. 그러나 개울가에 당나귀를 빠뜨리지는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혼자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결혼을 하면서 더 느끼게 됐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전에도 나답게 산다. 나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산다. 그런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 그리고 아니 지금 아주 만족스럽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결혼까지를 해 충분히 만족스러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거는 이제 60대에 결혼을 하고 보니 저는 결혼 3년 차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혹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가 잘 선명하게 드러나 봐요. 옛날에 사가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배하고 섞이니까 어느 때는 배가 약간 좋은 점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맨날 슬라이딩 세이브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아도 이제부터 15분쯤 일찍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우리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켰던 일이에요. 20년 전부터. 저는 12시까지 하거든요. 아침에는 좋은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저도 기분 나쁜 소리 듣기 싫지만 제가 뭐 언짢은 소리 하는 것도 12시까지 참아요.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20년 되는 거면 끝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거를 보고요. 깜짝 놀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약간 조증이라서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요. 제 얼굴이. 막 얼굴을 쓰다듬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막 춤도 춰요. 저는 그게 제가 이상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이상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상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군대에 계시던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살던
혼자 있는 힘을 어떻게 하든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혼자 있는 힘, 지금 제가 이렇게 까지 살 수 있었던 저도 세계 일주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고, 월드비전 김국구 팀장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고, 세계시민학교 교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고,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었다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면서 개울에 당나귀를 무진장 빠뜨리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그나마 당나귀를 덜 빠뜨린 그 방법이 있다면 저의 중요한 방법은 일기 쓰기예요. 일기를 쓰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혼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나는 물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급한 일과 또 빨리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혹시 내가 낙타인데 혹시 숲속을 얼쩡거리는 건 아닌가. 낙타가 숲속에서 얼쩡거리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맨날 누구 탓을 하고 살 거예요. 내 등어리는 왜 이렇게 혹이 났고, 내 발바닥은 왜 이렇게 이렇게 납작해. 내가 숲에서 살기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숲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막에 가면 최고의 대접으로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멋지게 살 수 있잖아. 남이 탓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 자기가 숲속의 사자인지 사막의 낙타인지 그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요즘에는 숲이 대세야, 숲으로 가 한다고 낙타가 숲으로 가서 정말 이 등어리에 혹을 만들어준 부모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정말 대단하진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은 혼자 있는 힘이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 숲속에 있는 그 사자의 이 맹수의 왕, 이 모든 동물의 왕도 있을 곳이 다르면 사막에 가면 가장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렁물렁한 뼈며 이 말랑말랑한 발톱이며 이는 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내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단 자기가 가진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심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중국 속담에 금밥그릇을 들고 거지동량을 다닌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금밥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할 것인가, 없는 것을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잘 살펴서 혼자 있는 힘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면 정말 과도한 칭찬 혹은 정말 억울한 비난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나귀를 무사히 시장에 가서 팔고, 그리고 기분 좋게 대단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을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와우! 진짜 멋집니다. 네, 강연 들으면서요. 저도 중간에 막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좀 참았거든요. 네. 많은 장병분들 또 청취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 저희 자세한 얘기는요, 노래 듣고, 노래 아니죠. 4부에서 계속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에 영원한 오빠 배동성 영원한 오빠의 그녀 전진주입니다. 국방 FM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춘천, 철원, 화천 96.7MHz, 강원도 인제 기린 상남 93.3, 계룡, 논산, 대전 일부 100.1, 원주 양평 구리 여주 이천 101.1,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96.3, 강원도 양구 인제 101.5, 백령도 89.5, 광주광역시 나주시 96.5, 속초, 강릉, 양양, 고성 92.5, 서귀포시 제주시 일부 94.1. 포항, 영덕 92.7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방 FM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 여러분 좋은 날 보내세요. 조합경의 오늘도 좋은 날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언택트 토크 콘서트 나, 너, 그리고 우리 한비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 한비아 작가님의 짧은 강연 들어봤어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장병 여러분께서 질문과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궁금한 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짧지만 저도 굉장히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자, 오늘의 멘토 한비아 씨의 강연 듣고 난 소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 모두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먼저 25사단 청룡 포병대대 장병들의 질문을 살펴볼 거예요. 사전 참여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직접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먼저 노형태 일병입니다. 제 요즘 고민은 제 좌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한 것이 제 고민입니다. 제 유일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됐을 때 오는 절망감에 헤어나오기가 요즘 힘듭니다. 한비아 씨는 전 세계를 탐험하시면서 이런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많은 희망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이런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이화여대에서 이제 우리 학부생들을 가리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부생들의 고민이 이제 20대 같은 그러네요. 고민이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냥 이거 1학년 1학기 들어오자마자 스펙 쌓으면서 이제 뭐 좋은 네. 대기업 가려고 하는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연히 좌절을 했다, 희망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언제 처음 좌절을 했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어머. 아니 근데 정말 이름만 잘 쓰면 정말 전교 뭐 그 10등 네. 뭐 20등 이렇게 해서 이름만 쓰면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때가 최대의 좌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어려울 때 나는 이것이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가 훈련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군인이니까 훈련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자기가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좌절당한다 하면 능력은 지금 이 병사의 능력은 알고 있는 능력은 그 수만 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 20대에 자기 능력을 찾았다 하는 거는 정말 그 중에 하나를 찾은 거잖아요. 그게 좌절일 수도 있고 좌절을 가장한 도약 단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누구랑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예요. 나는 어저께보다 내가 나으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누구랑 이 사람은 이렇게 비교 안 하기가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실래요? 네. 내가 지금 이 힘든 이 상황은 내가 좀 훈련 기간이구나. 그다음에 이 좌절을 하면서 내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다른 사람들 좌절할 때 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폭이 넓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206 포병대대 1포대 강성민 상병의 질문입니다. 전역을 하고 난 후 제가 꿈꿔왔던 직업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허나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관련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으로 가게 되었는데 혹시나 실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함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정말 20대 중반으로 가면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어따 대고 나이 자랑이세요. 20대 중반은 정말 뭐라고 햇병아리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가 그냥 제 친구끼리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피덩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피덩이. 뭐 그렇네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직업에 관한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20대잖아요. 저산도 옮기는 게 20대잖아요. 그런데 20대에 어떻게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겠어요. 물론 꽃이라고 보면 봄에 피는 꽃도 있어요. 뭐 김연아 선수나 네. 아니면은 뭐 이세돌 네네네. 이렇게처럼 10대, 20대에 피는 BTS나 네네네. 있지만 30대, 40대, 더 50대에 많죠. 피는 그럼요.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모든 꽃은 한 번 핍니다. 아, 그러니까 이 희망적이야. 그럼요. 모든 것은 한 번 핍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부딪히면 시작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저는 33살에 오지 여행을 떠났고 아. 오지 여행 때문에 이 긴급구호라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일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42살에 시작했어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해요. 그러게요. 어쩔 뻔했나요? 저는 지금도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이제 외국에서 네. 제가 국제 구호를 하니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s your profession?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I'm a humanitarian assistance practitioner. 저는 인류애를 가지고 지금 당장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practitioner, 손발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누구한테나 권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 일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하면 길이 한 발짝 한 발짝 열리는 거죠. 그 한 발짝 한 발짝 열린다는 오늘 왕 누나를 만났으니까 그거 잊지 말고 정말 이 한마디 믿져야 본전이에요. 도전은 할까 말까 할 때 해보면 일단 성공 확률 50%. 그러네요. 안 하면 빵 퍼센트. 갑자기 아. 50%로 확 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게다가 가다 중진껏 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가 아니더라고요. 가다 중진껏 하면 간만큼 성공이에요. 안 그래요? 다음에 그만큼이 이미 확보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요 갑경이 언니도 지금 누나도 이렇게 아니. 추임새를 넣는 거 보면 제 말이 맞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 우리 강성민 상병님 두려움도 있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게 마땅하고 마땅히 들어야 하는 감정이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20대 중반 정말 나는 피덩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직업에 관한 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거의 선구자네 뭐. 그럼요. 1등이네 그죠? 아유, 그럼요. 예. 가는 성공하겠네요. 발걸음마다 새로운 그러네요. 개척지입니다. 아유, 예. 멋집니다. 좋습니다. 응. 자 그러면 206 포병대대 3포대 문재용 일병 또 질문이 왔어요. 군대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개인정비 시간이 짧아서 운동, 독서, 공부를 어떻게 병행해서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이네요. 운동, 독서,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10,000원이 있는데 책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배도 고프고 날씨가 추워졌으니 옷도 사고 싶다. 할 때 그 10,000원으로 세 가지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책을 샀을 때는 배가 고파도 그다음에 그 옷이 약간 추워도 네.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색 중에 조금씩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지에 한 번씩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운영의 모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셔요. 저는 별명이 플래닝닷컴이에요. 그 남편도 플래닝닷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래닝닷컴 KR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플래닝닷컴 NL.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루에 할 일을 투두 리스트로 쫙 적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할 일, 일주일에 할 일, 한 달에 할 일, 1년에 할 일, 그다음에 5년 안에 할 일, 10년 안에 할 일. 와우. 이렇게 쫙 적어. 그러면은 훨씬 시간을 요리하는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실패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플래닝 하면서 잘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네.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고요.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고쳐야 되는 성격인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누가 성격이 고쳐야 된다고 해요? 본인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나는 조금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노력을 할까? 너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 보세요.
저는 말이 빠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였다면 가장 못하는 아나운서였을 거예요. 제가 말 빠르는 게 최대의 컴플렉스예요. 왜냐하면 혼나는 거에 어렸을 때부터 혼나는 거에 90%는 말 빠른 것 때문에 혼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긴급고 팀장이잖아요. 20년간. 긴급고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오, 빨리 근데 빨라야 되겠네요. 말 빨리를 하면 사람들이 오, 저 사람 급한가 보다 그러면 막 도와줘요. 그리고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네. 방송하잖아요. 네. 그 제가 막 말을 빨리 하면 정말 이런 앵커들이 현장이 정말로 급박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그러면 막 모금이 잘 돼요. 그런 이경원은 긴급고 팀장한테는 정말 플러스 최적이네요.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저는 만약에 아나운서였으면 너 급한 성격 고쳐라 뭐 고쳐라 그걸 듣느라고 저는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는 이래요. 말이 빨라요. 아 제가 말이 빠릅니다. 그거는 인정. 그리고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우리 이 문재용 일병님이 고치고 싶은 그 성격도 일단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가 고치라고 하는지. 그리고 정말 꼭 고쳐야 한다면 그것도 플랜을 세워야 돼요. 플랜을 세워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1년 계획 뭐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요리해보고 자기의 관심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다 분석해보는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그것은 성격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좋은 성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그럴 모르잖아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6 포병대대 3포대 김현사 상병입니다. 한비아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시작한 계기와 어떤 동기부여로 인해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계 곳곳을 여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여행을 언제부터 하셨고 여행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비아님만의 언어 공부를 할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신기한 게요. 여행은 1999년에 지난 세기에 끝났어요.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 긴급고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처럼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맨날 제가 여행가로만 보여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 정말 이런 말리 뭐 이런 그 진짜 재 현장 이런 데 다녀와도 말리 좋은 데 갔다 왔나 이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네. 저는 그 바람의 딸이었던 그 여행을 다니던 그 오지 여행가는 이제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셌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역시 바람의 딸이지만 음. 세상에 굶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의 딸로 간 거고요. 이 여행 얘기를 하자면 기니까 이제 책이 있어요. 진중문고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궁금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언어 공부에 관한 팁만 드릴게요. 저도 이제 몇 나라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언어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돼요. 하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을 딱 정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소확행처럼 매일 조금씩 이게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책에도 나와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쿠바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50 며칠 동안 열심히 스페인어 공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김현서 상병님은 그 부분, 그 쿠바 신혼여행이지만 신혼여행이 아니라 스페인어 습득기예요. 스페인어를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팁은 교재를 사용할 때 얇은 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얇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딱 띄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다. 띄고 뭐 이런 해냈다. 거. 그러면 다음 거 나와봐.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자기한테 스스로 하나 끝났을 때마다 잘했어,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러나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는 확실해야 돼요. 네. 내가 언젠가는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나는 원서를 볼 수 있게 하겠다. 하고 싶다. 그다음에 나는 5년 안에 이런 영어 방송을 자막 없이 듣겠다. 뭔가 목표가 뚜렷하면 훨씬 더 언어 공부가 잘 됩니다.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저한테도 도움이 됐습니다. 책만 샀지 한 권도 떼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06 포병대대 2포대 문효한 일병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한번 출연하셔서 잠을 이틀에 한 번씩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현재에도 그렇게 주무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코로나로 인하여
비상사태인 국가들이 많은데 구호단체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와, 우리 문요한 일병님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한 20살쯤 됐으면 이 무릎팍도사가 2009년이었는데 거의 10살 때 본 그것을 기억하나요? 네. 예. 이게 이제 그때는 40대 당연히 그렇게 주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긴급구호 현장에 갔기 때문에 현장 일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네. 했고 체력도 됐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60대에 충분히 누려야 할 그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많이 자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틀 한 번씩 자진 않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명에. 그럼요. 네네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인 국가들 많아요. 정말 네. 많고 구호단체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물, 식량, 보건의료, 피난처, 보호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보건위생이 이제 훨씬 중요하게 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의 가장 밑바닥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난민촌은 밀집해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네, 전염도 잘 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원과 또 자금이 필요할 텐데 맞아. 각국에서 돈을 낼 수 있는 만한 각국에서 이 코로나 대처 때문에 이제 이런 난민촌까지 혹은 구호단체들이 손길이 가야 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 열악해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해외에 있는 이 특별히 그 구호단체들이 손길이 가야 하는 그곳에서 도움을 청하면 그렇게 핸드폰 한번 문자 2,000원 이런 거 그런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6 포병대대 3포대 김현승 상병의 질문입니다. 입대 전 저는 다름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자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저와 다른 동기, 선우님들을 만날 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포용하려 할수록 더욱 큰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피와 살이 되는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현승 상병님 화이팅입니다.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괴로움만큼 우리 상병님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고 이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내 뿌리가 내려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막 너무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사실 장병들 말고요. 여러분들도 되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빨리 볼게요. 8894님. 한비야 언니 정말 존경하고 좋아해서 책이란 책은 다 사서 봤어요. 아유, 네.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져서 닮고 싶은 롤 모델입니다. 남은 연말 남편분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다음은 4850님. 정말 멋지십니다. 강연 너무 좋습니다. 내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진짜 피와 살이 되는 모든 얘기였습니다. 저희요, 진짜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저도 막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퀴즈 정답은 알려드려야 돼요. 퀴즈 정답은 뭐였죠? 퀴즈 정답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렇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오늘 저희 선물 가득 쏠 거예요. 오늘 참여해준 25사단 청룡 포병대대 장병들과 청취자분들께 선물 골고루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과 질문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는 분께도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알림방에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림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진짜 너무 저도 너무 내용이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제 내일 이제 또 사랑하는 남편분 만나가시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사 좀 주세요.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 섭외 받았을 때 국군 장병 네.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선뜻 가겠다고 이렇게 그랬을 것 흔쾌하게 같아요.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네. 방송했고요. 여러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잘 꼭 다시 다녀오시고요.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각경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 안녕히 계세요.